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바이러스 면역학을 공부하고 있는 안광석 교수입니다. 바이러스와 우리 인간의 방어 시스템은 면역작용은 항상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가능한 한 우리 사람 세포 속에서 최대한 증식, 전파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 우리 면역 시스템은 외부 물체인 이런 바이러스를 탐지해서 제거하려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간들은 대부분 전 세계 75% 이상은 헐피스 바이러스 일종인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에 의해서 만성 감염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면 무덤까지 안고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보통 건강할 때는 여러분 이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떤 피해가 나타나지 않지만 면역이 약해진다든지 혹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전체적인 메타볼리즘, 대사작용이 낮아지면 발병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치명적인 질환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백신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미백신위원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백신으로서 바로 이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 백신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서 여러 가지 면역작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구사하는데요. 그 바이러스의 면역 회피작용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그걸 반대로 역이용해서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해서 바이러스를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사이토메갈로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치료제 개발이 과학 인생의 그런 목적이고요. 또한 최근에 우리 3년 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바이러스 면역학자로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K-백신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르렀고, 또 저와 뜻을 함께하는 서울대학교 백신 관련 교수 한 30여 명 교수와 함께 순우 바이러스 연구소를 설립하였고, 현재 함께 공동 일을 함으로써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상 치명적인 전염병이 많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참 인상 깊었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는 영국의 존 스노우에 의한 콜레라 발병 원인 규명이 되겠습니다. 1800년대 중반에 영국 런던에는 산업화가 되면서 인구들이 많이 밀집되었고 위생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콜레라가 재유행하면서 수백 명씩 죽어나갔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어떤 병원균이 병을 일으킨다는 생각이 참 이렇게 확실치 않았었습니다. 존 스노우 박사는 콜레라가 어떤 매개체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론이라고 주장을 한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공기 중에 나쁜 기운, 우리 미아즈마라고 하는데요, 이 독기론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스노우 박사가 한번 그 빈민촌, 콜레라가 주로 발생한 빈민촌을 대상으로 가구를 샅샅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또한 영국의 그 상수도 시설을 하고 있는 회사, 상수를 공급하는 회사들을 자료를 다 수집해서 양쪽을 다 비교한 결과 콜레라 발생 지도를 만들 수 있었죠. 근데 콜레라 지도를 분석하다 보니까 유달리도 사람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 펌프 주변에 가까울수록 콜레라 사망자가 많은 걸 알 수 있었고요. 마침내 시 당국과 협의해서 그 펌프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콜레라가 없어지고, 따라서 존 스노우는 콜레라가 수인성, 물에 의해서 옮아지는 그런 질병이라는 걸 밝히게 됐죠. 또한 존 스노우의 이런 발견 때문에 이후로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상하수도 시설이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었고, 오늘날 공중보건학, 역학의 그런 시조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을 이뤄냈습니다. 네, 바이러스는 생태계의 일원이고요.
신종 바이러스는 계속 탄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해도 바이러스는 계속 면역학의 선택 압력을 받아서 스스로 변이를 합니다. 면역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때마다 기존의 백신의 효력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매번 변이체에 대해서 백신을 만들 수도 참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바이러스 변이에 상관없이 그 바이러스에 대항 능력이 있는 백신을 개발하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수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있습니다. 상당한 진척이 있고요. 보통 바이러스가 코로나19 단백질 바이러스만 해도 단백질을 여러분이 잘 아는 스파이크 단백질 외에도 4-5 종류가 더 있습니다. 근데 스파이크 단백질이 유독 중요한 이유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빨대 역할을 해서 우리 세포에 딱 달라붙어서 이래서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면역작용은 그 스파이크 내에서 중화항체를 만들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둘러싸서 바이러스가 세포에 붙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달리 스파이크 단백질에 여기에 변이가 많습니다. 바이러스의 다른 4-5가지 단백질에는 변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항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과학자들이 지금 구사하는 전략은 스파이크 단백질 외에 다른 바이러스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항체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고 있고 현재 상당한 그런 진척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머지않아 범용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 얘도 모두 우리가 딱 한 번만 접종을 받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변이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생물학은 특히 물리, 화학에 비해서 다른 학문에 대한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옛날엔 우리가 과거에는 미생물을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세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자현미경이 발달하면서 전자현미경의 발달은 물리학, 공학 이런 전자기학의 발달의 산물인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 세균, 최근에는 원자까지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거든요. 또한 생명과학 현상은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만 가지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하나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의 눈의 작용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수만 가지의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 분자 작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AI와 데이터 사이언스의 도움을 얻으면 우리 복잡해 보이는 그 현상들을 단순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요. 또한 이러한 기술 덕분에 앞으로는 바이러스 백신 개발도 지금까지는 몇 년 걸리던 것, 혹은 1년 걸리던 것을 몇 달 혹은 몇 주 내로다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학은 특히 다른 학문과의 연계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앞으로 다른 학문과 연계해서 더더욱 그런 융합과학이 발전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세상을 바꾼 과학에 대한 그 일화, 절실하게 느끼는 게 한 가지 있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에 우리나라 여러 경제력, 규모나 그런 것이 참 그 생명과학을 하기에 좀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요. 1980년대에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내가 관심이 있는 유전자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당시에는 유전자 한 개를 유전자 DNA를 일단 벡터에 클로닝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클로닝을 해야 그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또 얘를 세포, 쥐 같은 걸 이용해서 기능이 어떤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클론이 모든 게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됐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으면 제가 매일 밤 12시까지 일을 해도 운이 좋으면 잘하면 2주 혹은 운이 따르지 않고 뭐가 하나 잘못되면 보통 하나 만드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열려 1990년대부터 독립된 연구자로서 이제 일을 좀 할 때 드디어 PCR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PCR 잘 아시죠?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PCR은 DNA를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해결사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까 같은 클로닝도 매우 쉽게 할 수 있어서 제가 옛날에 3개월 걸렸던 클로닝을 지금 PCR로 활용하면 3일이면 합니다. 충분히. 이렇게 혁명이죠. 그래서 PCR은 비단, 분자생물학, 의학, 법의학 모든 데 활용되고 있고요. 여러분 코로나19를 맞아서 PCR로다가 확정 판정을 받으셨죠. 근데 만약에 옛날에 PCR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검사를 받고도 내가 PCR 양성인지 음성인지 판정을 받는데 최소 2주, 3주가 걸릴 겁니다. 근데 2주, 3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들은 급성 감염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미 2주 이상은 몸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몸에서 빠져나가는데 3주 후에 양성입니다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토록 저는 이 PCR이 제 과학자로서의 생애 주기에 정말 가장 제가 체험했던 그런 새로운 과학이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바이러스 중에서도 급성 감염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몸의 만성 감염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급성 감염 바이러스, 코로나나 독감에 대해서는 여러분 백신 혹은 치료제로서 많이 통제가 가능해요. 중증으로만 안 가고 사망만 되지 않는다면 그게 결국 낫거든요. 근데 만성 감염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감염되면 무덤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평생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끊임없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성 감염 바이러스를 어떻게 치료할까? 거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고 우리가 머지않아 새로운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우리가 만성 감염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저도 지난 4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고등학교 다녔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다녔을 때나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학생 3년 시절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 때는 전 시골에서 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학원이 없었으니까요. 그 차이일 뿐이지 1년 365일 3년 내내 아침 먹고 공부, 점심 먹고 공부, 저녁 먹고 또 공부잖아요. 일요일 없지요. 자, 물론 이렇게 공부를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약간 쉬는 게 여러분 공부에도 중요하고요.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생각이 우리 내 마음속에 자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올까? 저는 그게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여행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저 교수님 지금 고3인데 어딜 여행 가요? 학원 숙제도 바쁜데. 근데 우리가 떠나는 법은 간단해요. 가령 내 핸드폰을 2, 3일 동안 한번 떠나보든지 아니면 방학 때를 이용해서 3, 4일, 일주일 내지 국내외 어디를 한번 집을 떠나봐서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그동안에 한번 새로운 생각이 그러면 자라고 여러분이 내가 학원에서 풀리지 않던 문제도 그런 새로운 사고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겠지만 여러분 틈틈이 한번 스스로를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보세요. 원래 환경과 우리가 생각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환경을 바꿀 수도 있지만요. 어떤 일정한 환경의 틀에서 우리 생각이 속박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등하굣길 아니면 어느 가는 길에 걸어가다 보면 버스 타고 어느 지역을 지날 때 보면 나는 이상하게 느닷없이 그 생각에 늘 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원리예요. 그 환경에서는 환경이 우리가 사고를 지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여간 쉬면서 전 공부하고 또 틈틈이 좀 운동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멀리 보면서 여러분의 장래를 준비하기 바랍니다.